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 이선희입니다. 심리검사, 인생 패턴이 다 보입니다. 왜 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이미 굳어진 마음의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검사는 그걸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검사는 그 공식을 드러내 줍니다. 오늘은 센터에서 많이 하는 심리검사, 커플들의 심리검사 TCI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소장님, 왜 어떤 커플은 잘 지내고 어떤 커플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싸울까요? 심리검사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TCI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피디님? 네. 기질 성격 검사라고 하는데요. 요 성격 기질 검사를 보면은 그 단지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질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어떤 타고난 기질도 있고, 이 타고난 어떤 기질에 의해서 감정 표현하는 방식이나 갈등 속도를 이미 조금은 정해 놓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싸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둘 사이 어떤 기질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안한 사람들이 반대 성향의 감정에 무덤덤한 사람을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만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분들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민감하신 분이고 예민하신 분인데 되게 무던한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핵심 감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CI를 보면은 이게 자극 추구, 위험 회피이라는 기질 항목이 있어요. 그건 서로 끌어당기기도 해요. TCI를 보면 그게 좀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가 되게 높은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한테 좀 끌리기도 하고요. 또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좀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좀 끌리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죠. 또 민감하신 분은 민감하신 분을 잘 만나서 잘 조합을 해봐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주위에서 보면 사랑하는데도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커플들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제 오늘은 TCI로 이렇게 설명을 좀 커플 상담을 저희 센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TCI도 보고 뭐 MMPI라고 약간 이제 병리적인 검사가 있어요. 문항수가 많은 그것도 보고, 요거랑 좀 반대인 검사 198문항짜리 성격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현재 긍정적인 면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게 보는 검사인데, 오늘은 TCI 검사로만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후에 또 요 검사를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TCI 검사로 보면은, 요 TCI 검사는 커플 검사에서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함께 있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의 강도나 어떤 속도가 서로 다른 기질을 만난다면 한쪽은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물러난다. 이러면 상처가 반복이 되겠죠. 자극추구가 되게 높으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자극추구가 너무 낮아. 뭐 이런 분들. 요런 분들은 서로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쪽은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물러나면서 상처가 반복이 됩니다. 요런 경우는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높은 쪽, 낮은 쪽, 요렇게 감정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커플분들이 센터에서 TCI 검사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노력하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 두 분의 이제 양해를 구하고 TCI 검사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은 자극추구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위험 회피는 되게 높죠. 그러면은 되게 안정적이신 분이고 약간 불안도가 높으신 분이죠. 이게 이제 되게 안정지향적이신 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도는 굉장히 높고 또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고 나 자신의 어떤 타인의 감정, 나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도 조금은 알아차리기 힘든 이게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아서 그런데 인내력은 굉장히 가벼신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버티고 견디고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후천적으로 성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자율성이나 연대감이 좀 많이 낮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와 조금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그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애쓰고 살아온 하지만 힘은 가지고 있는 분이다. 조금은 마음을 좀 열고 나도 타인도 조금은 수용을 하면 좋겠다. 너무 FM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남자분의 파일을 지금 이제 띄워놓을 건데요. 되게 안정적이고 자신만의 규율도 있다. 그리고 인내력 92. 이분 또한 너무나도 잘 버티는 분이시죠. 이 버티고 인내하는 게 삶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이 한 50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써. 근데 연대감은 94, 자율성 90, 타인도 자신도 수용 곧잘 하시는 분이다. 긍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잘 살아가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분은 굉장히 사회화가 잘 돼 있고 수용도 잘 하시는 분이죠. 이 두 커플을 보았을 때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이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한 7살 정도 차이 나는 연상 연하 커플이신데요. 오히려 남자분이 좀 더 어른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수용할 수 있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 오빠 역할 잘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어, 오빠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TCI는 기질로 성격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성격은 후천적으로 변화 가능하고요. 성장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변화는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반응에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질은 잘 안 바뀌지만 성격 특성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TCI에서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뭔가요? TCI에서 관계 회복의 핵심은 바로 자기 초월과 연대감, 즉 협동성을 봅니다. 기질에서 사회적 민감성이 좀 개발되어 있으면 연대감과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좋죠. 하지만 갈등 앞에서 나만 옳다라고 하는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지 이 지표에서 좀 드러납니다. 선택하는 태도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갈등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TCI가 커플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TCI는 누가 맞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싸움이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상대를 바꾸려 할수록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의 기질을 이해할수록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패턴과 구조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반복 패턴을 이해해 보시는 겁니다. 피디님 오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연상의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몇 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아이고, 되었습니다. 그죠. 이전인가요? 컨티뉴인가요? 지금 이해를 했으면 그래도 앞으로 또 다른 분도 만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사례를 들어드렸던 그 연상 연하 커플처럼 7살이 연하이어도 오빠 믿어봐 라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걸 그분들이 이번에 아셨거든요. 왠지 좀 수용적이더라, 잘해주더라, 이 사람 너무 변하더라
이랬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더 안정감이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여자분이. 자, 이렇게 내가 알지 못했던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심리검사는 당신을 평가하려는 것도 절대 아니고 당신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를 알 수 있는 현명한 선택, 심리검사. 알고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